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니까 다 들어가실 수 있겠죠. 여기다가 google.com 뭐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 개인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습니다. 브라우저에 그냥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검색 주로 이용하고요. 지메일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구글 닥스, 이제 구글 닥스나 클래스룸, 그리고 뭐 트랜스레이터나 구글 드라이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위해서는 보통 요 클래스룸이랑 문서, 구글 닥스와 구글 드라이브 요 세 개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계정으로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정보통신공학과의 방인규 교수님이랑 뭔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서로가 좀 만들어 놓은 어떤 수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내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업 참여하기 혹은 수업 만들기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들과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어떤 스터디 목적으로 이런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뭐 서로 간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코드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코드를 받아 여기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일단 제가 제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또 이제 계정 색깔이 다르죠. 바로 이제 한밭대학교 계정을 통해 가지고 구글에 로그인 해놓고서 제 클래스룸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수업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수업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문자를 통해서도 공지를 해 드릴 거고요. 초반에는 사이버 한밭에도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볼게요.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기를 누르시고 컨트롤 V에서 아까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 참여하기 버튼이 액티브가 되었죠.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참여하면요 뭔가 제 계정에서 뭔가 이것저것 설정이 되고 있겠죠. 조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파란 계정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학생이 되겠고요. 요 제가 개설해 놓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관리자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이런 식의 메뉴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스트림, 수업, 사용자 요거 세 개의 메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스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맨 처음에 볼 때도 이제 이제 피드가 계속 올라오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8일에 좀 테스트를 해보느라 뭐 강의 자료, 보고서, 설문 이런 식으로 뭔가 게시글들을 올렸어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마크는 그냥 제가 자료를 올린 거예요. 웬만하면 이걸로 올릴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막 적혀 있죠. 이거 과제입니다, 과제.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과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게시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주제를 선택해서 과제, 강의 자료, 설문 이 정도 세 개의 어떤 주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자료를 올릴 때 뭐 자료를 올리거나 과제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업로드 당시에 어떤 주제로 선택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주차 하고 뭐 추가를 하면은 이제 파일을 넣는 거예요. 제가 올리는 글에다가 드라이브나 링크나 파일이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넣을 수 있고요. 이제 만들기 하면은 이제 실제 구글 닥스와 연동이 되면서 워드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주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업로드 할 때도 뭐 이런 식의 옵션이 있는데 그냥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자료 생성됨이라고 뜨고 스트림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이제 2주차 강의 자료를 올렸죠. 올렸으면은 이제 한번 학생 입장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표시를 누르면은 제가 올린 강의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교사와 이제 학생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방금 이렇게 강의 자료가 업로드가 됐으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메일에 오면은 새 자료, 2주차 강의 자료가 올라왔다고 알림이 뜹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제가 어떤 강의 자료를 올리거나 과제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메일로 계속해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한벗에 비해서는 이런 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뭐 스트림 바로 가기 눌러가지고 가셔도 괜찮고요. 여기 강의 자료에 제가 두 개를 올려놨죠. 이렇게 제가 어떤 걸 올려놨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래서 이건 맛보기 강의의 파워포인트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올려놔 본 건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PPT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새 창에서 열어도 괜찮고요. 다운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될 거고요. 직접 자료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당 게시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링크를 저는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올리고서 이제 유튜브에 파일을 올리고서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링크를 아마 요 댓글에다가 이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강의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실 수가 있는데 참고해 주실 점은 요 수업 댓글 비공개라고 적혀 있지 않는 모든 댓글창은 요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기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해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걸 눌러가지고 뭔가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당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만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따가 과제창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의 자료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물론 2주차에는 어떤 것도 첨부를 하지 않았었죠, 방금. 근데 설문도 있고 과제도 있습니다.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설문을 조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링크를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설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강의 난이도나 진행 속도나 어떤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저도 피드백을 받고서 좀 개선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폼즈로 연결이 되긴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구글 폼즈를 통해서 설문을 낼 때도 우리 한밭대학교 계정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건 클릭을 하면은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한밭대학교 계정으로 제가 이 수업에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글 폼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번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edu.한밭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계정을 이용해서 요 수업에 참여를 하셨다면은 제가 올리는 모든 이제 설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때도 이제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비대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때도 이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면은 그때도 한밭대학교 계정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제한을 걸어 놓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꼭 요 구글 클래스룸에 참여하실 때에는 학교 계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계정을 꼭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수업에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번 테스트 해가지고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직접 보시면은 현재 제출이 되어 있죠. 제출 한번 취소해 보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것도 제가 댓글을 달아 놓은 건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요. 이거는 마지막 거는 제가 관리자 모드로서 이제 넣어 놓은 거라서 지금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에서 이 보고서 과제 보기를 누르시면은 첫 번째 과제로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문서를 한 개씩 첨부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구글 문서라고 해서 닥스로 연결이 돼요. 구글 닥스.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드가 있든 한글이 있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크롬이나 뭐 이제 익스플로러는 조만간 서비스가 종료가 될 거니까요. 크롬을 통해서 구글 닥스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문서를 이제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놓았었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은 이제 여기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턴인이라고 되어 있거나 제출 버튼이 있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바로 알트 프린트 스크린을 해가지고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화면을 캡처했고요. 이 상태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돌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한번 클릭하시고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돌리면은 첨부한 그림도 돌아갑니다. 뭐 문서 작업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 뭐 인서트 포맷 이런 것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던 한글이나 워드랑 비슷한 메뉴들이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실 때는 요 턴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어딘가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여기 파일의 다운로드를 가시면은 이제 마이크로 워드 뭐 PDF 이런 식으로 포맷을 바꿔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워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사실 워드 파일이 아닙니다. 워드 파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빼내고 싶을 때는 워드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보면은 아마 다운로드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떠요. 제출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제출 취소 버튼이 액티브 되면서 제출이 된 거예요. 제출된 상태에서도 해당 파일을 열어볼 수는 있긴 한데 뭐 여기 뭐 request edit access 해가지고 아까랑은 좀 다르죠. 턴인이 아닙니다. 제출이 아니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아마 저한테 리퀘스트가 올 거예요. 제가 허용을 해야지만 이거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이제 이럴 필요도 없죠. 뭔가 기한 내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제출 취소 버튼 누르시고서 그냥 수정을 하고서 다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던 문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saved to drive 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름 모양의 체크 표시가 있으면은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브가 아니고 구글 닥스 홈으로 가면은 방금 이렇게 작성하던 문서가 제 계정에 구글 닥스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가시더라도 마이 드라이브 안에 여기 최근 파일, 퀵 액세스에서 최근 파일이 이렇게 뜨고요. 클래스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가 참여한 클래스에서 저장되는 문서들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구글 닥스에서 여기도 아까 닥스가 있었죠? 닥스에서 직접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쉐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닥스를 조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은 이게 어떠한 원리로 동작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제출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것을 제출을 하면은 이제 이 문서는 교수와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계정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계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구글로 들어가서 클래스룸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룸에서 이제 계정을 한번 바꿔줄게요. 제가 보는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여기 학생 한 명이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 구글 개인 계정으로 여기 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저는 지금은 이제 교수는 학교 계정으로 해당 방을 연 거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 학생 밑에 쭈루룩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학생 한 명이 제출한 걸로 떠요. 그래서 과제를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태훈 이걸 누르면은 재밌는 게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제출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걸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 관리자가 수정을 합니다 라고 적고서 OK를 하면은 이 파일이 이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학생 계정이죠. 학생 계정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고서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제출했죠. 이미 제출했지만 해당 파일을 보면은 수정된 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아무튼 요 보고서 파일은 저희 구글 닥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교수와 학생 본인 두 명이 가지고 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한번 과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과제를 누르시고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과제 2번이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문서를 한 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서를 넣거든요. 문서를 넣으면은
저도 이제 문서를 이렇게 삽입하게 돼요. 이렇게 과제 이름을 바꾸고요. 학번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세요 라고 하고서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할 건데 이거는 뭐 공유 설정을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시 안 봐도 괜찮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 파일을 올릴 때에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기한도 설정을 하고 주제도 뭐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서 과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요 클래스룸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은 어떤 업데이트가 생기면은 알림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하면은 과제 2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사본을 업로드 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제창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계정의 구글 닥스와 여러분의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본 파일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항상 쓰면은 세이빙이라고 뜨고 Saves to Drive 해서 원본은 항상 드라이브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앱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제가 보는 이 구글 클래스룸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이버 한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습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20분짜리 영상인데 6시간을 틀어놨다. 즉 저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안 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뭐 20분 영상인데 이제 상식선에서 보면은 한 20분 전후 내외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수업을 제대로 들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출결 사항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조금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교수학습센터는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 게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따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액티비티 하나하나를 다 관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의 링크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율성을 주고서 스스로 학습해 주십사 하고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곳에 뭐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링크뿐만 아니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제 강의 출석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동일하게 도입을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아마 여기 더 공지나 이런 것도 다시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과정에 아까 요거 보여드렸고 과제 2를 새롭게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메일로도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열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클래스룸으로 연결이 되고요. 내 과제, 해당 과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아까처럼 다시 과제를 직접 수행을 하시고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수업 댓글, 이렇게 비공개 댓글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거는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즉, 뭐 교수님 과제에 오타가 있어요. 과제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댓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은 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요거였죠. 이게 이제 교수 계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과제를 보고 첫 번째 제가 좀 댓글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댓글을 달면은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과제 2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댓글 테스트를 한번 달아보면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과제 2번에서 이 학생이 댓글을 단 게 저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답글이라고 해서 제가 대댓을 이렇게 달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약간 좀 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수자와 학생 사이에 이렇게 비공개 댓글을 달 수도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점이나 좀 특이사항, 제가 과제를 한번 제출했는데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말들은 이 비공개 댓글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